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중에 혁신을 일으킨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과거에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백혈구가 늘어나 있고 비장이 커져 있으니까 이 백혈구를 떨어뜨리고 비장 크기를 줄이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약제들이 하이드록시우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지금도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백혈구가 굉장히 높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라든지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서는 이 하이드록시우리아라는 약을 먹는 약으로 드시면 백혈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약한 항암제이죠. 그리고 이 하이드록시우리아를 치료하게 되면 비장의 크기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병 자체의 근본적인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백혈구가 늘어나는 것을 좀 줄여줌으로써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지 근본적인 치료가 사실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인데, 인터페론은 이제 면역 치료의 일종이고요. 우리 몸에서 면역 계통을 활성화시켜서 이 백혈병 세포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역시 인터페론을 쓰고 난 이후에 백혈구가 좀 줄어들고 증상이 조절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또 인터페론이라는 주사가 사실 이걸 맞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열도 많이 나고 굉장히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약간 정신병과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페론도 뭐 궁극적인 치료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 즉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병든 골수를 건강한 골수로 교체를 해서 이러한 이 암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세포를 대신 주입해주는 그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썼었는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도 역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병인데, 이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 나이도 중요했고 또 환자분의 건강 상태도 중요했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이런 골수 이식까지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동종골수 이식, 동종조혈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골수 이식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긴 했지만 역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치료에 관련된 합병증도 높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하이드록시우리아 같은 약을 써서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로 했을 때는 환자분의 10년까지의 생존율이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즉 10분 중에 9분은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나마 골수 이식을 했을 때 약 40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가장 중요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즉 9번, 22번 염색체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이 BCR-ABL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생기고, 이 유전자 이상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세포가 점점 빨리 증식하고 분열하게 되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일어나는구나라는 병 자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BCR-ABL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기능을 차단하면은 혹시 이 병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치료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것이 출발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서 모든 이런 세포의 증식 분열 이런 조절은 결국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 물질들, 보통 저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BCR이라는 유전자와 ABL이라는 유전자가 서로는 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합쳐진 유전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 합쳐진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물질,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효소는 두 개의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ATP라는 물질이 이 효소의 일부분에 달라붙어서, 이 ATP는 세 개의 인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산 중에서, 이 인산을 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산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면서 ATP, 트리플에서 ADP, 더블로 바뀌면서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산 P가 이 옆쪽에 가서 달라붙어서, 이 P가 달라붙으면서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세포 안쪽 핵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신호가 만들어지면 이 신호에 의해서 세포는 이제 분열하고 자라고 증식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 ATP라는 것이 결합한 이후에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효소가 자극이 돼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래서 세포가 증식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BCR, ABL이라는 이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자체에 ATP라는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이 결합하는 부위에 가서 이 결합하는 부위와 딱 들어맞는 그런 약제를 개발을 하면, 이 약제가 이 결합하는 부위에 가서 달라붙어서 ATP라는 물질이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게끔 차단을 하니까, 결국 ATP가 결합을 못해서 그 결과 이런 인산기가 이 반대쪽으로 가는 과정도 역시 생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물질, 이 효소의 기능 자체가 정지가 되면서 더 이상 세포를 자라라고 만들어주는 이 신호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죽게 되면서 사멸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백혈병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 BCR-ABL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 BCR-ABL 표적 치료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이 효소에 가서 ATP라는 물질이 결합하는 부분에 약제가 달라붙어서 ATP가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달라붙는 과정, 이 달라붙는 약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가서 이런 ATP라는 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약제의 효과와 효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초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는 이제 이메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품명으로는 글땡땡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약이죠. 이 이마티닙이 2000년 초반에 개발되면서 이것이 1세대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이 1세대 치료를 현재 20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로 진단된 분들이 거의 90% 이상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시면 과거에 하이독시유리아라는 약을 썼을 때 8%, 골수 이식을 했을 때 40에서 50%에 비해서 단순히 먹는 약만 가지고도 90% 이상의 치유, 생존율을 보였다는 것은 이 약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이메팀이라는 약 자체도 일단 부작용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뒤에 이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BCR, ABL 표적이 달라붙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유전자에도 일종의 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약제가 달라붙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돌연변이라는 그런 현상이고,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제가 잘 달라붙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약제가 붙어야 될 부위에 다시 ATP가 달라붙어서
다시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약제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에 가서 달라붙지 못하게끔 이러한 이 효소,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이 내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그 다음 약제들이 이 2세대 약제들입니다. 2세대 약제 중에서 실제로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과 같은 약은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도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제들인데, 이 중에서 2세대 약 중에서 보수티닙이라는 약은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약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발을 하고 보니까 약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험급여로 받지 못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보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약제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런 1세대 약제였던 이메티닙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개선을 하고, 이러한 1세대 약제가 내성을 가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제임을 뿐만 아니라 이 약제가 이런 BCR, ABL 표적에 가서 달라붙는 그 성질, 잘 달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달라붙는 경향성 자체도 훨씬 더 강력해지면서 기존 1세대 약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게 2세대 약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세대 약제 중에서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 보통 상품명으로는 스땡땡땡땡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닐로티닙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상품명으로는 타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레도티닙은 국내에서 개발된 약제이고 이거는 슈땡땡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약제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차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세대 약제까지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BCR, ABL 표적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성 중에서 특히 돌연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돌연변이 중에 이 단백질에서 315번째에 있는 떼온이라는 그런 물질이 아이솔루신이라는 걸 바뀌는 T315I 돌연변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T315I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이메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보수티닙, 라두티닙 어떠한 약제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내성 돌연변이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서 이 T315I에도 치료할 수 있는 좀 보다 강력한 약제가 이제 개발됐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서는 포나티닙 이 땡땡땡땡이라는 약제가 있어서 이 약제를 저희가 3세대라고 칭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한국에서는 일단 처음 진단되셨을 때는 이메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두티닙 어떤 거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게 될 경우에는 1세대 약을 쓰다가 2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2세대를 쓰다가 1세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2차 약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역시 부작용이 심해서 못 쓸 경우에는 3세대를 쓸 수가 있고, 이 3세대 약제는 특히 T315I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이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서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적 치료제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이독시우리아, 인터페론, 골수이식 이러한 치료들이, 이 약제들은 보통 성공률이 8%, 그리고 골수이식을 해도 40에서 50%에 불과했었는데, 이러한 약제들을 이제 BCR, ABL 표적 치료제라는 게 나오면서 그 치료 효과가 90%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 BCR-ABL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에서부터 나온 BCR-ABL이라는 이 표적에 대해서 ATP가 결합하게 하는 이런 부위에 약제가 달라붙어서 더 이상 세포가 성장하게끔 만드는 신호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약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에는 이와 같이 이메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보수티닙, 라두티닙, 포나티닙 이라는 약제들이 있고, 이메티닙이 1세대, 이 다사티닙, 닐로티닙, 보수티닙, 라두티닙이 2세대고, 포나티닙이 이 3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을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 부작용, 내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교차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성공률을 치료 성공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